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학년도 2, 3학년 학부모회 및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주원순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및 청년 교육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장 주원수입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 학부모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2월 말까지는 옷깃을 여미게 하던 동장군의 기세가 3월에 들어서는 완전히 누그러지더니 4월을 바라보는 지금은 학교 교정에 따스한 햇빛이 가득 차고 여기저기 꽃망울 터트리고 그다음 초록의 푸름은 더하고 있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얼굴 뵈면서 학부모를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기세에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교내 코로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생, 교직원 할 것 없이 늘어나던 확진자 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수업, 급식 등 꼭 필요한 활동들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루에 약 한 50명 정도의 학생이 확진 또는 증상 발현으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그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실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교실, 식당이 문 닫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학기가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방학 동안 이루어졌던 성명공사도 거의 마무리까지 다 끝났고 학사 운영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바쁘게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보충 수업과 야간 자습에 참가하고 있고 3학년 일부 학생들은 점심시간에도 5층에 있는 자습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3층에 1, 2, 3학년 학생 다 하면 한 180명 정도 들어가는 독서실도 이번에 새로 전기시설, 도색 등을 새로 해가지고 재개장을 다음 주 월요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 한 20여 명 정도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1, 2,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여기 해당 학생들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야간에 우리 학교 건물을 밖에서 보면 모든 교실에 불이 환하게 펴져 있는 것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학교가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오셔서 보시면 그 모습도 참 장관이니까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에 오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4시간 정도? 그 정도를 학교에서 보내는데요. 사실은 14시간 이상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혼자서 14시간, 뭐 10시간을 공부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저는 불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공부하는 이 학교에서는 사실 가능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학교의 그 장점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지요. 힘들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예, 뒤에 또 우리 진학 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좋은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귀중한 강의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마 담임선생님들께서 상담을 다 마치셨는데 지금도 아마 상담은 계속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학부모님들 상담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님들 학교에 오셔가지고 담임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학교를 대표해서 담임선생님, 그 다음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이렇게 세 사람의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상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담임선생님과 약속하셔서 상담을 꼭 상담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학생보다 담임선생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담임선생님 말을 믿고 따르시는 것이 아마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또 오늘 청렴 연수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두 마디만 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알다시피 저희 학교는 모든 금품, 뭐 여러 가지 찬조를 받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도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어떤 선한 의지, 호의가 저희 손목에 은발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학교에 오실 때는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작한 신학기 마지막까지 학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에 대한 많은 사랑과 학교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신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도 걷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주기순 교감 선생님께서 부장교사 및 2, 3학년 담임교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주기순 교감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업무부장님 몇 분과 2학년과 3학년 담임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기획부장의 조민호 선생님입니다. 담당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수업과 평가를 전담하는 교육연구부장의 김종욱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학생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생활교육부장의 이규철 선생님, 담당 과목은 일본어입니다. 진학 업무를 총괄하는 진학교육부장의 김창식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학생 진로 및 직업체험을 전담하는 진로교육부장의 김두용 선생님, 담당 과목은 진로 상담입니다. 다음은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2학년과 3학년 부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학년 정원은 347명이며 2학년은 총 14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 1반부터 3반까지는 사회선택과정, 4반과 5반은 과학중점과정, 6반에서 14반까지는 과학선택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3학년의 정원은 382명입니다. 총 14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1반부터 4반까지는 사회선택과정입니다. 5반과 6반은 과학중점과정,
7반부터 14반까지는 과학 선택 과정입니다. 그럼 1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1반 한지훈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2학년 2반 배경섭 선생님, 담당 과목은 지리입니다. 2학년 3반 강서영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2학년 4반 노병욱 선생님, 담당 과목은 화학입니다. 2학년 5반 문광섭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2학년 6반 정훈철 선생님,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2학년 7반 최영수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2학년 8반 이재문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2학년 9반 전기훈 선생님, 담당 과목은 한문입니다. 2학년 10반 이영준 선생님,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2학년 11반 이지훈 선생님, 담당 과목은 물리입니다. 2학년 12반 배규호 선생님, 담당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2학년 13반 조영재 선생님, 담당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2학년 14반 김혜진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다음은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학년 부장은 지인학 부장을 겸하고 계신 김창식 선생님입니다. 3학년 1반 김화백 선생님, 담당 과목은 윤리입니다. 3학년 2반 이동호 선생님, 담당 과목은 역사입니다. 3학년 3반 신호철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3학년 4반 이경민 선생님, 담당 과목은 일반 사회입니다. 3학년 5반 이현호 선생님,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3학년 6반 남영동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3학년 7반 김진태 선생님, 담당 과목은 기술가정입니다. 3학년 8반 김준용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3학년 9반 김진섭 선생님,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3학년 10반 정희철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3학년 11반 류성년 선생님, 담당 과목은 화학입니다. 3학년 12반 구봉강 선생님,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3학년 13반 정희재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3학년 14반 심동욱 선생님, 담당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2022학년도에도 올바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력 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실시하는 교육활동과 학교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부모의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회장으로는 최현서 학생 어머니이신 유은옥 님이십니다. 네, 3학년 총무로는 이승재 학생 어머니이신 김미경 님이십니다. 네, 2학년 회장으로는 이은창 학생 어머니이신 유은정 님이십니다.
2학년 총무로는 안치웅 학생 어머니이신 이미화 님이십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1학년 회장으로는 윤영준 학생 어머니이신 허혜윤 님이십니다. 1학년 총무로는 박준기 학생 어머니이신 남영아 님이십니다. 네, 이상 2022학년도 영남고등학교 학부모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학교 김창식 진학교육부장님 나오셔서 2023-2024 대입 지원 전략이란 제목으로 진학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식 진학교육부장님은 다년간 3학년 부장교사를 역임하시고 대구 진협에서도 다년간 활동하시면서 현재 사무총장도 맡고 계십니다. 다른 좋은 강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교에서 다년간 진로 진학을 지도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진학 특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마이크를 김창식 진학교육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 2학년, 3학년 학부모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남고등학교 진학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김창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아니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3-2024 대입에서 우리가 대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요거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정시에서 26,000명이 미달돼서 추가 모집을 26,000명. 의학계열도 18명을 뽑았었죠. 요거는 지난 2022 대입 역시 추가 모집을 했지만 지방대 4,581명을 뽑지 못했던 얘기죠. 추가 모집했어도 미달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닌 세상입니다. 등록금만 준비하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분들이 어떤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물론 의학계열이 굉장히 요즘 인기가 높죠. 특히 또 작년에는 이렇게 약대까지 나중에 또 자세한 숫자들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6,700명, 600명 됩니다. 모집 단위에 한 1.5% 정도 안 되는 인원인데 하여튼 모두가 의학계열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2023부터 생기는 게 바로 지방대의 의학 간호계열. 간호계열은 저희는 남학생들이라 보니까 선호하지 않지만 의학계열 40%를 뽑아야 됩니다. 40%. 그래서 지방대 경대부터 해서 지역 의대, 약대 굉장히 티어가 지역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부터 실시가 된 학교장 추천 전형. 이건 보시는 것처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건데 수도권 대학이고 10% 정도 교과 성적이 위주입니다. 교과 성적 위주.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일반 교과 전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학교장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8월 말 9월 초에 수시 원서를 쓸 때 학교장 추천은 또 내부 결재를 받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이란 말 대신에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이란 말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뭐 나온 김에 서울대 지역균형, 요게 지역균형의 한 종류죠. 근데 서울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 예.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예, 주로 의학 계열 중심에, 또 그 나머지도 예, 그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대구 경북권 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예, 가장 작년에 뜨거운 화두였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예, 통합 수능으로 인해서 국어 선택 과목, 수학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이 불리하고 유리한가. 예, 요건 작년에 육모를 치고 난 뒤에 대구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응시 인원은 26%, 예, 화작은 73%. 근데 1등급은 보시면 예, 응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1등급 점유율은 엄매가 68.6%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수능에 갔을 때도 보면 예, 엄매 예, 30%, 화작이 70%였지만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역시 1등급, 2등급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 언어와 매체, 그리고 본교에서는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3학년 2학기 때 많이 시킵니다. 그 이유가 3학년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를 공부함으로 해서 문법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3학년 때 예, 이 언어와 매체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학년 2학기에 2학년 2학기에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깝니다. 수학은 더 심각하죠. 수학은 보시면 예, 뭐 기하 6.8%, 미적분은 37.4%, 예, 확통이 가장 많습니다. 확통은 보통 문과 애들이 치는데 보시다시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미적분 애들이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 결과 수능 때 보시면 확통이 51.6%고 미적분 미적분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11%나 차이 나죠. 근데 보시면 1등급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게임이 안 됩니다. 2등급까지도. 수학은 3등급, 4등급까지도 엄청나게 미적분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3학년은 지금 와서 좀 힘들겠지만 2학년의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정시를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면 이제는 문과 확통 쳐서는 정시로 못 갑니다. 문과의 사회탐구 쪽으로 갖는 학생들도 정시를 생각한다면 미적분, 수학이 가능하면 미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수학이 안 돼서 문과로 간다, 이런 것들은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는 미적분 학생들의 점수가 높다 보니까 작년 정시가 난리가 났죠. 예, 뭐 문과 침공, 예, 여기 보시면 스카이 정시에서 보시면 연세대가 48.84%, 고대가 42.11% 과탐응시자 하면 인문계 지원자의 반이 자연계 학생이라는 얘기죠. 서울대도 28%나 되니까. 근데 합격자를 보면 더 대단하실 겁니다. 합격자 보기 전에 예, 요거는 진 SS 예, 그 진모사라고 있죠. 거기서 추정한 건데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인문으로 지원한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의 경우에도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 최초 합격, 예, 경영 빅데이터라고 하는 학과가 작년에 신설됐었는데 최초 합격자가 전원 이과에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경제도 한 70~80%가 이과 학생인 것. 예, 서울대의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전공학부 예, 미적분 기하를 친 애들이 이과라고 봤을 때 94.5%입니다.
문과에서 경영대학도 43%. 그러니까 뭐 서울대 인문계열에는 대부분 다 이과 애들이 간다고 해야 되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형들 중에서 문과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문과 학생들은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가급적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시에서는 이 미적분을 치는 이과 학생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사회교육과는 넘어오지 않았네요. 실제로 가면 어느 정도 교차가 되었느냐? 고대 데이터과학부를 갈 수 있는 애가 서울대 농경제. 자, 그 다음에 숭실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국숭세단이라고 해서 건동 홍숲보다 밑에 있습니다. 숭실대 건축이나 서울과기대 정도인데도 문과에 연세대 경제학부를 붙을 정도로 뭐 상당히 크로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문과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1등급이 잘 안 보이죠. 대부분 2등급입니다. 근데 자연계열 한번 보십시오. 자연계열 애들은 요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이렇게 2등급도 있지만 다 1입니다. 이제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정시로 가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웬만하면 1등급이라는 얘기죠. 한양대 여기도 2등급 하나 있습니다. 다 1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과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강의는 2024인 고2 학생들도 있어서 또 고2 학생들의 또 차이점은 자기소개서 원래 3학년하고 달리 2학년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그럼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은 줄겠지만 대신에 학생부가 더욱더 풍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면접에서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학생부의 내용과 면접에서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수업 시간에 발표와 토론 이런 것들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학생부에서도 수상 경력이나 자율동아리, 외부 봉사활동, 독서활동이 미기재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규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고 세특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교과 세특. 그리고 또 고2 학생들은 2024부터는 권장 과목을 지정했습니다. 권장한다는 말이니까 권장하는데 안 들으면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권장했는데 안 들었으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나마 하나 이제 고2 학생들이 다행인 것은 서울대를 가려면 이과 애들은 무조건 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2학년부터는 1+1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투를 하면 가산점 있지만 아마 대다수 이거 잘 없을 겁니다. 가산점 받는 것보다는 원을 쳐서 훨씬 잘 치는 게 유리하겠죠. 요거 하나는 고2 학생들이 낫겠죠. 그러면 2024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3 대입의 특징을 통해서 한번 2024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보는 대학 서열, 뭐 재미라고는 하지만 잘 아시죠? 서영고. 나중에 이 온라인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진학 실적, 마지막에 있는 진학 실적을 빼고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천천히 보시고 신입생 출신 지역 학생 수 통계 이것도 재미로 한번 봅니다. 대구 애들이 많이 가는 광역시, 물론 대구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구가 광역시에 들어있으니까 대구 애들이 많이 가는 서울의 주요 대학 한번 참고하시고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고3의 수시 요강은 4월 말, 보통 5월 초에 대학에 다 게재가 됩니다. 정시는 8월 말 또는 9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2024 고2 학생들의 대학 시행 계획이 역시 4월 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올 쯤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2024 대입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4월 말 5월 초, 또 3학년도 역시 4월 말 5월 초에 모집 요강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다 아시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개인적으로 논술 권하지 않습니다. 정시는 수능이 됐습니다. 크게 뭐 6가지 4+1라고 하지만 실제 본교나 일반고 학생들이 가는 거는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수시는 2개, 정시는 수능 크게는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예, 2023을 보시면, 자, 2022하고 비교했을 때 보시면, 넓었어요, 수도권. 정시도 넓고, 수시도 넓고, 비수도권도 넓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정시 모집이 줄었죠. 왜 줄었겠습니까? 처음에 보셨죠? 미달 사태가 자꾸 나니까 수시로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가 지방대에 정시만 줄었고, 나머지 수도권은 수시 정시, 지방은 수시 모집까지 늘었습니다. 그럼 인원은 늘었는데 학생은요? 예, 학생 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그냥 교과 제일 많은 게 역시 교과입니다. 교과로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수능 위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교과, 종합, 수능 위주. 그래서 전체 학생들은 여전히 수시 모집, 그리고 교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이 압도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예, 한번 보실까요?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올해부터 40%를 채우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40% 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30%대, 30에서 40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러면 정시? 예, 정시로 과연 재학생들이 갈 수 있을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뽑는 숫자를 보면 정시가 가장 많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근데 과연 이 정시에 우리 재학생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예, 굉장히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시가 40% 늘지만 재학생들 가기 힘들다 하는 거 아시고, 예, 우리 대구권 주요 대학만 한번 다시 보면, 예, 경북대도 보시면 교과 종합 합쳐서 70%입니다. 그죠? 영남대는 교과 종합 합쳐서 무려 80%가 넘습니다. 계대도 80%가 넘습니다. 예, 의치 약한 수 보시면 전국에 의치 약한 수는 역시 전형 자체로 보면, 예, 뭐 교과 종합, 예, 교과 종합 뭐 논술도 있지만 이 교과 종합 합치면 역시 수시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6,600명 정도 됩니다. 6,600명. 예. 그러면 또 올해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 예, 올해와 내년을 대비해 보면 올해는 뭐 작년하고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작년 3학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2학년은 자율 동아리도 안 되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외부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 외부에 나가서 하는 개인 봉사활동 할 필요 없습니다. 반영 안 됩니다. 학교에서만 하는 봉사 반영됩니다. 수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예, 대입에 얘가 어떤 책 몇 권을 읽은지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독서는 어떤 책을 읽었는가는 세특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미반영되지만 중요합니다, 여전히. 예, 또 아까 앞에서 말했죠. 자기소개서 2학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원래는 고2부터 수능 40%지만 올해 벌써 40% 도달했습니다. 예, 수능. 작년부터 이 말이 많았던 수능, 예, 국어와 수학,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예, 요거 잘못됐네요. 예, 74, 26이고 수학은 76, 24. 요 좀 헷갈립니다. 죠? 46, 예, 반대인가? 예,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도. 예, 하나는 76, 하나는 74입니다. 예, 요렇게 성적표가 나옵니다. 예,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선택 집단의 공통, 미적분을 선택했느냐, 확통을 선택했느냐, 그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 그럼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공통 과목 수학 성적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평가원에서는 어려운 거 하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뭐 완화한다고 얘기하지만 유불리 굉장히 힘듭니다. 자, 뭐 당연히 가면 미적분도 중요하지만 미적분이냐 확통이냐 엄매냐 화작력이 있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 과목입니다. 그죠? 공통 과목. 공통 과목의 성취가 제일 중요하고, 선택 과목은 자, 언어와 매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의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깔았다고 얘기했죠. 3학년 때 문법 공부하려면 3학년 때 문법 공부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보니까 3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까니까 아주 소수 외에는 언어와 매체를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학년 2학기 때 미리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미적분의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통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아주 많아요. 기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범위는 뭐 확통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또 기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면 넘어가야 되겠지만 어려운 공부 시간만 투자했다가 날리지 않도록 선택 과목 선택에 있어서 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어예과나 수시, 수능 최저 통과. 어예과의 수시가 수능이 워낙 높죠. 정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엄매와 미적분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학생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요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런 세세한 것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단지 보면 교과와 종합을 보시면 교과보다는 종합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왜냐? 교과는 자기 내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량평가로 해서 교과 내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수능 체제라는 변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내신은 탁 결정난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던진다고 붙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부 교과는 충원율이란 것은 그 충원율 173이란 말은 100%란 말은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고, 그 10명 선발하면 후보 17번까지 갔다는 얘기죠. 충원율이 173이란 말은 100명을 뽑았으면 처음에 100명 다 나가고 후보 중에서 173명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 예, 중복 합격이 많이 되니까 내신 좋은 학생들이 여러 곳에 많이 붙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를 보시면 한양대보다 고려대가 위에 있는데 얘기죠. 그런데 등극하시 났습니다. 이거는 교과 전형은 체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제가 높으면 당연히 내신이 좀 내려가죠. 그래서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체제가 높은 데를 내야 되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교과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통은 고1 때 다 하는 겁니다. 고2 때와 고3 때에 이제 펼쳐져 있는 일반 선택까지가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진로 선택은 ABC, 성취도 ABC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그래도 일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 요 기하, 수학에서는 기하고, 예, 문화 성적이 굉장히 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예.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보면 고려대 다 반영합니다. 연세대도 전과목입니다. 그래서 서영고
서성까지는 전과목이고 정성평가입니다. 따라서 중앙대도 전과목입니다. 이와에 대한 제 관계없으니까 빼고, 여기서 보시면 한양대 빼고, 그죠? 그러니까 서영고, 서성중까지가 전과목입니다. 뭐 하위권에 아니고 홍익대도 그렇고 건국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전과목을 반영하고, 정성평가라고 하는 말은 A 중에서도 얘가 어느 정도 점수, 그 A 중에서도 80점 이상이면 A인데 80점, 얘가 80점 80 뭐 한 2, 3점 받았으면 A 중에서도 상당히 밑에죠. 근데 얘가 100점을 받아서 A를 받았으면 얘는 A 중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애구나, 정성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 ABC 나누는 과목도 3학년 와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다만 지역대학은 상위 3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ABC 과목 중에서 A가 나오는 게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수도권을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 다 반영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예, 그러면 진로 선택하고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만 나옵니다. 본교에서는 본교 3학년을 보면 어떠냐면, 인문계열에서는 사회탐구 2과목만 석차 구등급이 나옵니다. 자연계열은 본교에서는 석차 구등급이 나오는 게 1학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2학기 때 독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부형들이 그러면 영락고등학교는 내신 역전의 기회가 없지 않느냐. 예, 그런데 실제로 다른 학교를 보면 1개에서 3개 정도, 한 과목에서 평균이 3개 정도까지 석차 등급이 나오는데 3개인 경우는 잘 없고 1~2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1~2개 가지고 내신이 2점 되는 애가 2개 과목 1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올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1~2개 나와갖고는 안 나오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인 게, 대다수의 학생들이 1~2개만 내신이 나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내신에 좀 신경을 덜 쓰겠죠. 그럼 내신이 2학년 때까지 상위권이었던 애,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는 지금 1.0인 애도 있습니다, 내신이. 근데 이런 애가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진 않겠지만, 예, 내신에 석차 등급 나오는 내신 과목에 수능이나 학생부 관리한다고 내신 관리에 만약에 조금 휘청했다. 보통 우리가 단위수에서 1단위가 2등급 나오면 0.01입니다. 그러면 보통 3학년은 단위수가 3단위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 얘가 2등급을 받게 됐다 하면 3단위 같으면 0.03이까이죠. 그러면 1.00인 애들이, 오히려 상위권 애들이 1점대 애들은 오히려 내신 등급 나오는 과목을 휘청했을 때 내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학생을 봤을 때 내신 석차 등급이 산출 안 되는 게 객관적으로 더 낫습니다. 내신이 조금 힘든 애들은 내신 한두 과목 때문에 내신에 너무 목을 매는 것보다는 수능 공부에 더 에너지를 쏟는 게 더 좋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학교장 추천 전형,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수도권 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서울대 정시에도 추천 전형이 있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다면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시고, 특히 추천 인원을 제한한 대학의 경우에는
추천받은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 예, 수능 최저도 상당수가 예,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말고는 최저가 있습니다. 보시고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예, 높은 교과 성적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3학년은 이제 교과 성적이 끝났으니까 2학년의 경우에는 올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예, 학교장 추천은 예,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보셨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대부분 걸려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서성한 중경외시 그룹에서는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상당수 중복 합격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보면 6장을 다 학교장 추천된 애가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된 애가 있는데 4개가 된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유가 최저를 통과 못해서 그렇지 최저만 통과하면 6장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신이 좋은 애들은 학교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여러 군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그러면 충원도 많이 되겠죠. 그래서 내신이 좋은 애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에서 고민해야 될 게 작년에 저희 학생들 고려대 학업부 수행은 주요 교과입니다. 똑같았는데 학교 추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0.04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고려대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 했죠. 진로 선택. 얘가 2학년 때 체육을 B 받았어요. B가 하나라서 천만 다행이지 0.04 B가 몇 개 있으면 엄청 예 까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 학교장 추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년에 제가 뭐 남고는 아니지만 덕성여대를 한번 가보니까 여기 보시면 1단계 애들 80명 중에서 면접으로 뒤바뀐 애가 50% 넘게 면접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사실은 또 면접을 잘하죠. 이걸 보면 우리가 남학생들은 면접을 좀 잘 준비하면 역전도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또 교과에서 제일 많은 게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의예과입니다. 의예과 보시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의학학 계열 6,599명입니다. 근데 고3 재학생들만 봤을 때는 47만 명입니다. 47만. 물론 여기에 재수생이 한 13만 명 들어옵니다. 그럼 13만 명 들어오면 60만 명이라고 하면 6,500 1.12% 되겠죠. 정말 1.12%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데가 이 의학학 계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역시 의학학 가고 싶으면 수시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 참고로 작년 경북대 입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북대는 의예과는 3합 3회 탐구 2개였습니다. 원래 가장 큰 차이는 탐구가 필수, 이 3개 영역에 탐구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탐구 영역을 못하는 경우에는 원래 경대 의예과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치대는 3합 3인데 탐구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내신이 1.85 지역 인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권 애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수의에는 역시 높습니다. 왜? 3합 5니까 최저가 낮다 보니까 내신이 올라가죠. 약학과도 보시면 3합 5인데 1.04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여학생들 중에서는 내신이 좋아도 의대보다는 약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상당히 의대 내신이죠. 의대 내신. 그 다음에 영남대 작년에 교과에서 의예과 약학과 한번 보시면 일반 학생들은 1.45여건 겪고 약학은 1.76이었습니다. 우리 요거 지역 인재 요게 우리 학생들의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1.57
2.26입니다. 그럼 왜 1.57에서 재작년에 1.7 정도까지 됐는데 왜 1.57이냐? 맹4보였습니다. 영대가 최저가 4보인데 1.57까지 올라간 이유는 그만큼 수학을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쉽다 보니까 1.7에서 1.5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대도 교과로는 진짜 보시면 1.7이나 1.8 가서는 1.7이나 8은 교과로 의예과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계대 한번 보시면 계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입학처에 물어봤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1.4대 1.5 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1.7 약학이나 제약이나 이름만 다르지 거의 같은 데입니다. 1.6 1.5대 예. 보시면 이게 1.7대가 1단계 됐지만 과연 최종에서 1.7대까지 이게 10배수입니다. 10배수. 10배수면 예, 10배수의 최저 통과가 22%였으니까 2.2배수, 최소한 2.2배수는 최저를 통과했겠죠. 그 10배수 컷이 1.7대니까 최종 합격하는 학생들은 뭐 1.7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7이나 8 정도는 교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가대가 보통 1.8이 넘었었는데 재작년까지. 왜냐하면 재작년까지 4.5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거는 3합3도 아니고 3합4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가대에서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저희 학생이 1.한 4 정도 됐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얘가 3등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대는 교과로 갈 때 평균이 예를 들면 내신 평균이 높더라도 3등급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감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가대 뿐만 아니고 예과를 희망하는 경우는 뭐 전체 평균도 좋아야 되지만 특정 교과가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대가대 약대는 2.0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 그러면 이 3월 학평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3월 학평 지난 3월 24일 날 쳤던 시험인데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올해 고3의 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국수형 모두 작년 3학년에 비해서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 교과를 희망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게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1에서 3등급까지 모두 다 작년보다 상당수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 그대로 간다면 수학 1, 2등급은 누가? 예, 졸업생들이 다 가져갈 판입니다. 그러면 제 학생들이 그 수능 최저를 근데 참고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종합에도 의학계열은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합으로 내더라도 최저가 통과 안 되면 의학계열은 못 가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의학계열을 희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뭐 솔직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느 애들이겠습니까? 수성고 애들입니다. 얘들은 코로나가 왔던 자기 관리, 엄마가 관리가 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관리했는지 내신이나 모의고사 다 잘 관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대구 지역에 서울대에 13명 갔죠. 그중에서 지균으로 갔는 애들이 1.1이 넘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내신 관리를 오히려 더 철저히 하는 애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학계를 희망한다면 지금 가장 큰 게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겁니다. 영어도 역시 보시면 1등급이 3.8이었습니다.
작년에 수능 때 6.25만 나와도 영어가 어려웠다고 난리인데 올해 3.8%, 대구 지역 학생들은 한 3.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문사회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미적분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수시 모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보면 의대, 약대 270, 80, 90까지요. 예, 저희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 1등은 270점 됩니다. 지금 저희 학교 1등이 정시로 간다면 경대 약대밖에, 물론 가채점이니까 실채점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재 가채점 결과로는 본교 학생이 정시로 가면 경대 약대밖에 못 갈 성적입니다. 원래 지금 3학년이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예, 경대 모바일공학 240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경대 하위권 200대, 최상위, 중위권, 하위권 사이에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점수 그룹이 원래는 이렇게 상, 중, 하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촘촘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크게 그룹화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 서울권도 똑같습니다. 서울권도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서울대가 예, 서울대가 어디 있죠? 서울대 끝선이 보면 예, 264 그리고 연고대에 가시면 255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40점이나 차이 나죠.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인문계열도 똑같습니다. 그 인문계열은 왜 그러냐? 인문계열 지금 요 한번 보시면 알아야 되는 게 대구한의대 260, 왜 이렇게 낮지? 예, 대구한의대는 확통을 지정해 놨습니다. 즉 이과에서 교차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애들 중에서만 갈 수 있다 보니까 260점이죠. 근데 동국대는 어떻습니까? 인문이라고 하지만 이과에서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9점. 문과에서 이 점수 나오는 애들 없습니다. 다 동국대 한의과 말은 인문이라고 해가 있는데 아마 여기 들어간 애들은 다 자연 애들일 겁니다. 예, 요거는 우리 본교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대구교대가 굉장히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맞냐? 예, 사실 저희가 이 배치표 작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작년 정시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반영을 했는데 상당히 사대는 보십시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여기까지 예, 한의에 건너갈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다 문과가 다 이렇습니다. 그렇다가 갑자기 뭐 40점대로 뚝 떨어지죠. 30점대도 나옵니다. 문과로. 30점대로 갈 수 있는 문과는 예, 이제 이과에서 그래도 넘어오는 비율이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서영고는 뭐 엄청 넘어옵니다. 이과에서.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시로 간 학생인데 내일 신문 나오는데 이 친구도 보면 2학년 1학기 때 정시로 마음을 먹었지만 마지막까지 2학년이 마무리되는 마지막까지 내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학년 중에서는 사실 벌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결정났기 때문에 이제 수능 공부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2학년들은 절대로 섣부른 판단하면 안 됩니다. 2학년 2학기 내신까지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의대를 희망하는데 저는 2점대예요, 쌤. 그래서 내신은 안 될 것 같아요. 정시로 갈래요. 그래서 내신을 포기해서 내신이 3대였습니다. 그럼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 갑니까? 바로 재수해야 되죠. 근데 재수에서도 수능이 안 나오면 어디 갑니까? 삼수하거나 결국 성적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내신을 왜 관리해야 되냐면 내신을 관리를 해놓으면 2점대인데 최대한 높여서 2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능 공부를 해보고 정시로 의대 갈 것 같으면 정시로 가면 됩니다. 근데 수능 공부를 해도 정시로 의대가 가기 어려울 것 같으면 내신이면 아까 어디까지 가능했습니까? 뭐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같은 거는 내볼 수 있었죠. 눈높이를 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신 관리를 해놓아야 눈높이를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정시파예요 하면서 내신을 포기했다가 정시로 갔는데 정시 성적이 안 나오면 뭐 재수, 삼수 바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이렇게 교과 성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와 수능 최저 통과가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부장님 우리 시간이 언제까지죠? 제가 예, 조금 더 하면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10분요? 예, 뭐 자세한 내용들은 예, 제가 혹시 제가 좀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예,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학교로 상담을 희망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현재까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걸 지금 올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내년부터는 바꿀 계획입니다. 보시고 예,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종합에서 학업 역량을 뭘 보느냐? 예, 교과에서는 단순하게 얘가 몇 등급 받았는가만 중요하지만 종합에서는 얘가 주요 과목을 어떻게 받았지, 소홀한 과목은 없었느냐. 자,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서울대 입사관들 말은 버리는 과목이 없어야 됩니다. 버리는 과목이 없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4등급, 5등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가급적 예, 좋은 성적을 받아야 뭐 일본어나 한문이라고 해서 뭐 5, 6, 7 나온 순간 종합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성적 추이, 그렇죠? 상승, 비행기가 이륙 하듯이 상승 곡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다. 지적 호기심, 예, 탐구 활동. 예. 이 친구가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 갔는 본교 학생 친구인데 한번 보시면 1학년 때 3도 있었습니다. 3이 몇 개 있었죠? 2학기 때도 3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때 수학이나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2학기 때도 수학과 과학은 예, 그나마 괜찮았죠. 근데 빠반 예, 1학기 때 올릴 찍었습니다. 2학기 때 예, 요 과목이 조금 안타깝죠. 이 생명과학을 안타깝게 받았지만 나머지 물리학이나 영어 같은 물리학이나 영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93, 95입니다. 그 말은 안타깝게 바로 2등급 초반이라는 얘기죠. 이게 교과는 그냥 2라고 해석해 버리지만 학종에서는 얘가 1등급 같은 2등급이라고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그 등급 내에서도 최대한 잘 받아야 되겠죠. 예. 전공 관련 과목, 예, 공동교육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인수 과목. 예,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수성구 학생이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금 전교 1등 하는 애가 1학년 때 하나, 2학년 때 하나, 3학년 때 2개, 4개가 답니다. 그게 전교 1등이라는 애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얘는 3개, 4개, 우리 9개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의 모 여고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2개씩 해서 최대치 12개까지 듣는 애들도 둘, 8개에 2개면 10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죠. 10개까지 듣는 게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1학기 때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학기 때라도 꼭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신과 병행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 과목을 했기 때문에 학종에서 높은 평가를 주는 겁니다. 예, 서울대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권장 과목, 특히 핵심 권장 과목은 안 들었다면 감점되겠죠. 2학년 학생 학부모들은 요게 서울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서울대에서 이렇게 놓으면 다른 대학들도 이런 과목들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굉장히 중요시 하겠죠. 예, 한번 보시고 예, 연세대도 보시면 이런 과목들 과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협업과 소통 능력.
예, 나눔과 배려는 당연히 교내 봉사겠죠. 그다음에 성실성과 규칙 주수. 가장 최근에 큰 화두가 출결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미인정 지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모 학교 학생 내신이 1.7이었는데 스승한 아무 데도 안 됐어요. 얘가 미인정 지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생기부도 상당히 제가 뭐 지도 조언해서 좋았지만 마지막에 3학년 때 원서 쓸 때 학생부를 제가 보니까 저희 학교 아닙니다. 다른 학교 컨설팅 해준 애인데 보니까 미인정 결석이 10일이 넘어요. 예, 출결해서 박살 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지만 출결 관리 신경 쓰시고 리더십 이런 거 하면 좋겠죠. 예, 서울대가 올해부터 직원도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습니다. 예, 저희 학교 정도 되는 애들은 3배수 안에 듭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예, 요 세특, 그 다음에 현재 또 2학년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특입니다. 세특. 예, 세특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 학생들의 활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쌤들 얘기 말고 학생들의 활동이 기록돼야 된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기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세특이 중요하죠. 예,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간 학생의 세특의 사례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수업에서 세특은 당연히 수업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수업에서 출발해서 예, 추가 조사를 해서 내용을 확장하거나 심화했다. 요 패턴으로 가야 되겠죠. 독서, 서울대에서는 독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3학년들은 독서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교과 세특의 심화 활동으로서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특히 이 교과 세특에 반드시 독서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책을 읽고 어떤 걸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종합전형. 의대 또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게 의학 계열일 거니까, 예, 그 종합을 한번 보시면, 교과에 비해서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내신이. 아까 1점, 제가 분명히 의학과 1.78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1.8까지 됩니다. 근데 최저는 똑같습니다. 최저는 다 똑같습니다. 내신이 내려옵니다. 예. 이거는, 예. 엄청나죠. 계대는 2점 초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2점 초반까지 될 정도면 얘가 기승전, 생기부가 거의 기승전 의예로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의대만 의대 가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본교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대 3.58, 4.3에도 됩니다. 최저만 통과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영남대는 내신이 작년에 5점대가 붙었습니다. 이건 최저도 없습니다. 5점대가 4점대 후반, 문과 같은 경우는 4점대 후반, 또 도시공학은 5.84가 붙었습니다. 수시, 내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해서 안 됩니다. 예, 요거는 경대는 뭐냐면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의예과 학종 1점, 저희 학교가 보면 1.48이 붙었고 1.48은 떨어졌고 1.55가 통과됐습니다. 이유는 얘는 화투 생투를 했고 얘는 물투 지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을 공부하지 않은 애는 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대도 이제는 학종에서 서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대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류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요런 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하시고, 예, 시간 관계상, 예, 논술은, 예, 가급적 퍼센트, 요거는 재학생들입니다. 본교 재학생. 굉장히 합격률이 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예, 연세대와 한양대 외에도 체제가 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체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경대
예, 5년 평균이 32%입니다. 최저 통과 뭐하면 논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과는 수리과학 논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경대 논술이나 부산대 논술은 적극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정시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전체 정시 비율은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정시 삼수생이 20.5%입니다. 재학생은 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요? 58.5%가 N수생입니다. 이제는 삼수생까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정시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정시가 40% 넘으니까 이야 정시다. 아닙니다. 정시의 대다수는 졸업생들이 가져갑니다. 예, 보시죠. 100분이 98. 예, 자연도 100분이 98. 예,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죠. 예. 예, 요거 한번 대강 라인 한번 참고하시고 예, 정시 한번 참고하십시오. 예, 그러면 뭐 제일 중요한 주요 대학 입시 결과 한번 보시면 수시입니다. 수시. 예, 서영고는 역시 수시로 가야 됩니다. 수시. 정시는 많지도 않고 반이 졸업생입니다. 얘도 박기원이라는 학생인데 얘도 사실은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했습니다. 얘도 사실 수시에도 충분히 될 뻔했는 애인데 그래서 수시. 근데 보시면 정시로 어디서부터 성균관대부터 정시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재학생 별로 없죠. 대부분 졸업생입니다. 정시는 누가? 졸업생이 갑니다. 경희대 정시 보십시오. 논술은 경희대부터 좀 등장하긴 하죠. 그래서 중경외시 정도의 논술은 도전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시는 졸업생입니다. 본교의 학생들의 우리 2021입니다 보면 경신고등학교가 의대 제일 많죠. 전국 3위였습니다. 대륜 40건, 이거 중복 합격입니다. 정화여고가 31건이었고, 그 다음에 대구여고가 24건, 대근고가 21건, 대구 영남. 그 대구는 자사고지 않습니까? 대구 영남. 수성구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의대가 많습니다. 저희는 의대를 그렇게 희망을 많이 하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대 제일 가기 쉬운 방법이 교과,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입니다. 근데도 보시면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졸업생이 많이 들어왔죠. 정시는 거의 졸업생입니다. 의대 정시 재학생 못 갑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스트도 졸업생인데 최근 저희가 괄목한 성과는 디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이 4대 가기원에 아마 과중반 애들이 많습니다. 과중반 애들이 아무래도 이런 문화생지를 다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죠. 경대 정시 많이 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시기별 수험생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관련 자료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교 자습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후 영상은 학교 유튜브에 탑재해 두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학부모 인성부나 3학년 진학교육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 관련 가정통신문 및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방지 가정통신문은 우리 학교 리로스쿨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더 좋은 강의로 학부모님을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학부모 인성부장 유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